2025년 2월 16일입니다. 일요일이고,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엊그제 이제 성남시 한만복지관 갔을 때 그 말씀을 좀 안 드린 것 같아서요. 재작년이죠. 9월부터 11월까지 점자 초급반을 이제 점자 도서관에서 배웠었는데, 그 점자 도서관 주관으로 이번에 진행하는 바른 자세 스트레칭이라는 수업을 이제 듣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야탐역에서 셔틀 기다리고 있는데 셔틀을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점자 초급반에 함께 저랑 점자를 배우셨던 여사님께서 함께 그 셔틀을 타셨어요.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 근황을 여쭤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시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점자 도서관 주간 수업에도 오시고 점자도 중급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 1년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었으니까 1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만큼 그 서울맹학교에서의 생활이 드라마틱했다, 흥미진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심지어 즐기다 보면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학년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보고, 저 하기 나름이죠, 뭐. 제가 하기에 따라서 그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 특전 위사를 이제 누님하고 조카하고 다녀왔고, 오늘은, 잠시 후에 오전에 잠깐 이렇게 운동하고, 또 계단 오르기, 며칠 전부터 시작했던 계단 오르기 아침에 하고, 계단 오르고 이제 1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저희가 14층이니까 한번 오르고 10분이 채 안 걸리죠. 딱 들어오니까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매일 아침에 한 5분 정도 나갔다 들어오는 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운동 시작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로볼, 손목 운동하는 거, 왼쪽 방향 바꿔서 오른쪽 왼쪽 이제 손목 바꿔가면서 200개, 또 왼손도 200개에서 400개 하고, 오지, 5손가락을 다 벽에 대고, 제가 팔굽혀펴기를 땅에 짚고 못하니까 벽에 짚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오지에 힘도 기르고 상완 전완에 힘도 기르고, 그렇게 해서 50개. 요거는 한 번에 100개씩 하는 것보다는 50개씩 몇 세트씩 하루에 이제 하려고 아침에 50개를 했고, 그리고 악력기, 오른손 50개, 왼손 50개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제자리에서 벽이나 뭐 의자 같은 거 짚고 가볍게 손을 대고 이렇게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들었다가 내렸다, 이렇게 한 50개 정도, 예, 하체 근력 키우는 그런 운동이죠. 그렇게 하고 맨손 체조하고 계단 오르고 이렇게 한 5가지 세트를 하니까 아침이 좀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운동은 운동이 좋다는 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분당 미금역 안마원에 가서, 거기가 또 제일 높은 또 8층이에요. 그래서 8층까지 계단을 물어 계단 위치를 확인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단으로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올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만, 올라갈 때는 바른 자세로 허리 펴고 고개 쳐들고 정면으로 이렇게 딱 쳐들고, 뒤꿈치 이렇게 함께 발뒤꿈치까지 디디면서 계단 하나하나 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오르면 무릎이 상하지 않는다 해서요. 무릎 연골이 이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에서 미리
사전에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 놨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3일째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무릎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식사를 조금 이른 식사를 하고 또 바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주 가끔씩 오는 배차 간격이긴 합니다만 그 101번 버스를 타고 미금역에 또 가려고 합니다. 찾아보면 방법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카카오버스 앱을 설치를 했어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몇 분 후 도착, 뭐 곧 도착 이렇게 톡백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듣다 보니까 혹시라도 음성으로 정류장 뭐 스피커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안 해주는 그런 정류장 같은 경우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오면은 뭐 같이 기다리는 분이 계시면 그분께 살짝 여쭤보고 아니면 문이 열리면 기사님께 여쭤봐도 되니까요. 그 버스가 맞는지는 이렇게 나름 버스 타는 노하우를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철이야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버스도 이렇게 전체 이렇게 집에 나서서 버스 타고 내려서 목적지까지 그 목적지의 그 건물과 문 앞까지 들어가는 데까지의 전체 일정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사실 못 다닐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초행인 경우에는 아주 낯선 곳은 이제 활동지원사분이나 서비스를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완전 새로운 곳을 혼자 가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생각해 보면 주로 다녔던 데 계속 다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제가 시각장애 판정 받을 즈음에 가장 들었던 걱정이 내가 글을 이제 어떻게 읽을까? 밥을 어떻게 먹을까? 뭐 길은 이제 어떻게 혼자 다니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일단 해보면 거기에서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떤 분야나 뭐 프로페셔널이나 뭐 아마추어나 사실은 어떤 일에 본인 그 하는 일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초심자가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계라고 그러면 시각장애인계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그것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훌쩍 뛰어넘을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본인의 의지가 있고 본인이 행동만 한다면 앉아서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걱정할 일들도 사실은 그렇게 뭐 장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물론 더 살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듣는데 윤동주 시인 순국 80주기라는 역사안에 보면 1945년에 이제 일본의 어느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죠. 이런 오늘의 소사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 위주로 앞으로 내달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돌아보고 타인의 삶은 어땠나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주는 의미 앞으로 혹시라도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이렇게 개개인 차원에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뭐 거시적으로 대단히 거창하게 많은 대중들이 함께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좀 거창한가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의 역사, 저의 그야말로 개인의 소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지나서 한번 이렇게 제 삶을 다시 복귀해보고 돌이켜볼 때 그때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죠.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저부터 올바로 서야 되겠죠. 장애 수용하고 자립하고 또 하나의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 하나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제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제 주변의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도움을 혹시라도 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된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16일이고 이미 뭐 2월의 반은 지났고 내일 이제 17일 그리고 모레 18일, 19일까지 월화수는 아침 일찍 마을버스 첫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른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5시 정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적당하더라고요. 운동하고 또 이렇게 제가 해야 할 점자 미션이나 시장 라디오 같은 거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촬영까지 하고 하면 식사 간단히 하고 하면 6시 정도 되고 6시 10분 정도에 이제 도착 예정 시각이 이제 마을버스 도착 예정 시각이 뜨거든요. 그때가 첫 차라는 얘기죠. 6시 한 15분, 20분 사이에 첫 차가 오는 것 같아요. 물론 한 10분 정도부터 이제 나서야 되겠지만요. 다행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고 해서 간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얼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작은 그 얼음들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길을 다닐 때 겸손해지는 겸손 모드가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더 위험하지 않게 또 다칠 확률이 더 낮아지는 셈이니까 말이죠. 핸드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문자 막 하면서 뭐 웹 인터넷 검색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 순간만큼은 시각장애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분들이 저 입장에서는 가장 좀 무섭긴 한데 어찌됐건 그렇게 부주의하게 다니는 것보다는 한 발 한 발 겸손하게 찬찬히 이렇게 케인으로 또 제 발로 촉지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차분해지고 사고 위험도 없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이게 비장애인 시절을 생각하고 좀 경솔하게 막 다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막 예단하지 말고 앞에 그 뭐가 있을지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시각장애인계 선배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고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월요일 새로운 주일 시작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